LA 흑인 폭동은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미국 역사상 12번째 흑인 폭동으로 흑인뿐만 아니라 히스패닉까지 가세하여 미국 인종차별사에 기억될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사건의 발생 과정에서 LA의 한인들도 인종차별을 포함해 큰 피해를 입었던 탓에 지금까지도 4.29라고 불리고 있는 현지인들에겐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패닉에 빠진 가운데 주로 세탁소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던 한국인 이민자들은 폭도들로부터 자신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자경단을 조직했으며 총기와 탄약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폭도들과 공성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한인들은 징병제로 인해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이 군 복무 경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참전 경험자들이 더러 있어 이들이 중심이 된 자경단은 군대식으로 운용되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자동차를 엄폐물로 쓰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등 놀랍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코리아타운을 사수해내면서 미국 현지에서 루프 코리안 또는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루프탑 코리안은 아직까지도 스스로 총기 등으로 무장한 지역 공동체의 수호자 같은 의미로 미국 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총기 규제 논란에 대해 규제를 반대하는 측의 사람들은 루프탑 코리안이야말로 진정한 미국인의 정신이라며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담긴 정신을 구현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흑인 시위가 격화되면서 폭동과 약탈이 발생하자 다시금 루프탑 코리안이 주목받았는데요. 우리에겐 지금 루프 코리안이 필요하다. 제2의 루프 코리안이 등장하기를 호소한다는 내용의 트윗들이 이어지고 구글 트렌드에 루프 코리안의 관심도가 우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스스로 공동체를 지킨 한국인들처럼 과격 폭력 시위와 약탈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자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죠. 한편 중국 웹사이트인 지후에 게재된 한 칼럼에서도 LA 폭동에서 활약한 루프탑 코리안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며 중국인들이 용맹한 한국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위의 한국인, LA 폭동에 대응하는 늠름한 사나이. 1992년 4월 29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전대미문의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폭동이었습니다. 폭동은 3일 동안 지속되어 58명이 사망하고 2,383명이 부상을 입었고 19,000명이 체포되었으며 5,000개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재산 손실은 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야기는 강도 사건에 가담하여 감옥에 갇힌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남자로 시작됩니다. 1991년 3월 3일 자정 고속으로 풀려난 로드니는 과속으로 달리다가 경찰의 추격을 받았고 사이렌 소리를 들은 로드니는 가석방 규정 위반으로 다시 감옥에 갈까봐 두려워 더 빨리 도망쳤지만 결국 경찰에 의해 멈춰섰습니다. 미국 경찰 시스템에 대해 안다면 LA 경찰이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로드니는 체포에 저항하다 4명의 경찰에게 호되게 구타를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은 인근 주민인 조지 하우가 카메라로 촬영해 비디오를 LATV에 $500에 넘겼고 이렇게 해서 로드니가 구타를 당한 사실이 미국 전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건이 폭로된 후 흑인들은 정부가 경찰을 엄벌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LA 경찰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수개월의 긴 수사 끝에 1992년 4월 29일 오후 재판부는 그 자리에서 경찰관 4명의 무죄를 선고했고 경찰관들은 가족들과 기쁨의 포옹을 나눴습니다. 이때 LA 경찰청사 앞에는 수백 명의 흑인들이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모였습니다. 4월 29일 오후 8시 30분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총을 빼앗기 위해 경찰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LA 경찰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폭도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경찰서 건물을 점령하는데 실패한 후 흑인들은 주거지역으로 향했고 길을 따라 끊임없이 불을 지르며 마구 상점을 약탈했습니다. 오후 10시가 되자 폭동이 도시의 북부와 서부 지역으로 퍼졌고 LA시 정부는 9천여 명의 경찰을 시내로 급파했지만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방위군에게 증언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월 1일까지 13,000명 이상의 병력이 폭동 지역에 도착했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해당 지역을 책임지지 않고 곧바로 LA의 부촌으로 달려가 진을 쳤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후 대량의 강도 방화가 발생했습니다. 폭도들은 보이는 상점에 들이닥쳐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았고 경악스러운 건 이 흑인 깡패 집단이 아시아인과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 동포들도 약탈하고 겁탈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흑인 상점 주인들은 흑인 경영자라고 쓰인 간판을 매장 밖에 두었습니다. 폭동은 흑인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체포된 사람들 중 히스패닉이 53%, 흑인이 33%, 백인이 11%를 차지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폭동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한국인은 전체의 34%를 차지했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2,300개 이상의 상점이 약탈당했습니다. 한국인이 주 타겟이 된 이유는 코리아타운이 흑인 거주지에 인접해 있고 폭동 지역에 LA 전체의 33%에 달하는 상점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로드니 구타 사건이 발생했을 시기에 한국인들이 흑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드니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LA에 사는 15세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리스는 한국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주스 한 병을 훔치다 상점 주인 두순자 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덩치가 큰 흑인 소녀 라타샤는 두순자 씨를 때려 눕혔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훔친 물건을 내려놓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 순간 두순자 씨는 권총을 꺼내 라타샤를 쏘았고 라타샤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건 이후 판사는 한국 여주인에게 $500의 벌금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는데 이 사건은 한국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폭동의 달콤함을 맛본 깡패들은 의기양양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이내 한인 사회로 눈을 돌렸습니다. 흑인들의 시선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은 부자가 많고 온순하고 만만한 이미지였고 마침 원한을 갚을 일이 생겨서 원한이 없더라도 돈을 빼앗기 위해서 한인 사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피해가 컸다고 했지만 그들이 패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용맹한 한국 사나이들의 전설의 서막이었습니다. 폭도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당황하지 않고 단결하여 폭도들을 물리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의 총기 소지율은 70%에 이릅니다. 또한 한국은 병역의무제라는 보편적인 제도 아래 절대 다수의 한국인이 총기 사용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전투 능력을 갖췄습니다. 하나로 뭉친 한국인들은 라디오를 통해 서로 호응하며 빠르게 경비팀을 구성했습니다. 상가를 성으로 삼고 옥상에 소총과 저격 소총을 설치하고 대기했습니다. 폭도들은 한인 커뮤니티에 난입했을 때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많은 한국 청년들이 총을 들고 뛰쳐나가 폭도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고 폭도들은 땅에 엎드리거나 사방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실력으로 커뮤니티를 지켜냈으며 그 후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옥상 위에서 총을 든 한국인의 이미지가 매우 모범적이어서 지붕 위에 한국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LA 폭동이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이 역사를 기억하고 싶은 이유는 미국에서 한국인의 용기에 대해 마음 깊이 감동을 느끼면서도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2020년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그 근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중국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전보다 더 심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중국계 미국인들의 총기 소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당시 한국의 유명한 사나이들처럼 폭도들을 향해 총을 쏘라고 독려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한 상황일수록 중국인들은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욱 단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LA 폭동을 일으킨 로드니에 대해 말하자면 폭동 후 그는 정부로부터 380만 달러의 막대한 보상을 받았으며 그를 구타한 경찰 4명 중 2명은 3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2012년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자신의 수영장에서 익사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그 근원지인 중국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북미와 중남미,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꼭 중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계 전반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화되어 심각한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양인에 대한 기피나 혐오 발언을 넘어서 폭행 사건이나 테러까지 벌어지는 등 서구권의 아시아인 혐오 정서가 임계점을 넘는 분위기인데요. 이러한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주의의 확산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 등 타지에서 증오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아시아인들에게 루프타 코리안이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원지인 중국이 정보통제 및 은폐와 부실 대응으로 이러한 사태를 불러왔음에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회피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신천지 사태로 한국에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당시에도 코로나 진원지를 대구라고 날조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정작 중국 내부에서도 후베이성과 우한 사람들에 대한 지역차별 및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 국민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군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